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이걸 추진하지를 못했습니다. 몇몇 이제 친명계 의원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무산이 됐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어제 민주당 의원 31명입니다. 이상민을 비롯해서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모두 나서서 모두 이재명에 반대하는 비명 반영계라고 불리는 이런 의원들입니다.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상 민주당이 방탄정당이 이제는 아닌 셈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방탄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고 31명이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오늘 이 부분을 국민의힘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잘 짚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이제 민주당에도 이재명, 친이재명을 빼고는 비명, 반명계 모두 민주당이 이걸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12명입니다. 정의당이 6명입니다. 무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에. 이러면 이게 과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13일 민주당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 40명이 소속이 되어 있는 더 좋은 미래 이 대표가 강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훈식이 가장 먼저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받아들이자. 이 혁신위의 제안인데 첫 제안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이 위험하다. 당이 어려워진다.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미래 이게 소속이 40명입니다. 현역 의원. 이 40명 가운데 거의 많은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자신들이 이 부분을 워크숍을 통해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인은 실패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지금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99%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불체포 특권 포기. 이젠 이루어진 셈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방탄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수영이가. 더 강력한 정치 개혁을 국민의힘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정수 10% 줄이기, 또 의원에 대한 각종 지금 국회의원의 비서진이 9명입니다. 보좌진이 9명. 그 다음 의원들에 대한 수당, 더 나아가서 의원들의 후원금 이런 것도 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국회 개혁에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이런 걸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헌정사를 돌이켜봐서 국회가 가장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판단도 있겠지만 가장 1차적으로 총선입니다. 국회개혁입니다. 국회를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국회 심판론이 내년 총선에 제일 큰 화두입니다. 누가 먼저 어느 쪽이 먼저 국회개혁, 정치개혁에 앞장서느냐. 국민의힘이 김기현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그 다음 또 나머지 다른 국회의원들의 많은 특권들이나
권리들도 내려놓겠다, 제한하겠다.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면 민주당이 지금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비롯해서 친명계 의원들,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도 친명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친명 의원들이 지금 돈 봉투를 다 받아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자신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깨지는 겁니다. 당이 분열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8일이나 19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민주당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걸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잘 될지 이재명은 어쨌든 물밑에서 이걸 추인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이 시간이라고 하는 칼을 쥐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송은재 TV를 통해서도 문재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총선 전에 문재인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해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 많은 비리, 이권 카르텔 이걸 심판해야 한다.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문재인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그런데 검찰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의 각종 증거인멸, 각종 비리 혐의만으로도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야당 대표다, 뭐 도피할 우려가 없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엄청난 비리,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수사하는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도둑놈을 구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의 이 방탄, 민주당의 방탄이 사실상 끝난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뒷정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혁신위를 또 해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거 뒷정리를 하려면 친명계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참 골치 아플 것이다. 곧 이낙연도 또 만나야 하는데 이낙연과는 그 문재인과 이렇게 공천 지분 나누기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머리가 아플 것이다. 검찰은 바쁠 것이 없습니다. 많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미 많이 쌓여 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옷을 벗는 오는 9월 이후에 사법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다음에 가을 지나서 뭐 겨울쯤이라도 이재명 구속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재명 구속이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애매할 때에는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 죄질이 굉장히 무거워서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켜야 한다면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문재인을 총선 전에 구속시키고 그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들 앞에 그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모두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속을 시킨다라는 걸 보여줘야 총선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을 시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총선의 유불리가 애매하긴 하지만 총선의 유불리를 계산해 보더라도 이재명과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것이 지금 자유우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강력하게 지지하는 자유우파 지지자들에게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리를 하라. 법치를 세우라. 그 다음 중도, 나아가서 진보에게도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도둑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의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우리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갈수록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적한 이 부분은 굉장히 적확합니다. 민주당의 방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